책 속 보물, 책 속 기적 채널의 민디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어땠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고됐죠?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낸 날도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꼭 무언가를 해야만 내 존재가 가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도 다 어떻게든 소중하게 쓰입니다. 오늘 힘들고 부정적인 어떤 상황이나 감정 때문에 힘들었다면은 그런 당신을 위해서 좋은 책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준비하면서 잠자기 전에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차 안에서 화장하면서 등등등 힘들 때 들어주시면 아주 편안해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던 일들이 잘 해결될 겁니다. 미래 모델링 러시아 초능력자가 말하는 신념에 관한 이야기들, 그 강력한 메시지들을 들어보세요. 미래 모델링 3부. 이 책은 우리 모두가 능력을 갖고 있다는 나의 굳은 신념에 관한 것이다. 이 지구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을 갖고 있다. 제1장 책임. 오직 당신만이 행복의 문을 열 수 있다. 당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바로 당신이다. 내가 내 행복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내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바로 나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첫 문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은 물질입니다. 생각은 물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비탈리 기베르트가 러시아 초능력자죠. 어릴 때부터 이 마음의 법칙을 알기 위해서 마법 학교도 다니고 이 정신의 세계를 굉장히 탐구하면서 현직 초능력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생각을 투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치 컴퓨터 원격 조정하듯이 그냥 마구잡이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보려고 이렇게 탁 생각 속으로 접속을 하면 그 사람이 언제 어떤 생각을 했는지까지 다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런 직업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물질이라는 이런 말들이 자신의 삶에는 더 자연스럽고 적합하죠. 생각이라는 것이 이 고체의 물건들처럼 정말로 견고한 어떠한 존재로 자신한테 인식이 되는 거니까. 생각은 물질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행동보다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삶에 더 자주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일은 단지 내 생각의 반영일 뿐이라는 거. 주목해야 될 점은 원인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거. 주목해야 될 점은 생각이지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범죄 사건이 터졌을 때 죽거나 다치거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을 죽였냐? 똑같이 벌을 주자. 사실 이것에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나? 왜? 도대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에서 어떠한 환경에 처했을 때 인간은 그런 선택을 하는가? 이런 연구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죄를 묻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정말 본질적으로 다뤄야 하는 건 왜라는 이 탐구와 연구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되풀이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을 고치고 인생을 개선시키고 싶을 때 내 행동을 가지고 계속 책망하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막 죽고 싶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러지? 원인이 뭘까? 내 어떤 생각이 이런 결과를 불러오는 걸까? 이걸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의식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의 확신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바로 이 생각. 내 현실은 내 과거의 생각과 행동이 만든 결과다. 좀 더 축약해서 내 현실은 내 과거의 생각이 만든 결과다. 지금껏 우리가 겪어온 모든 비극과 불운, 불행들은 모두 우리의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에 따라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모든 호의와 성공, 행운의 순간들도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 친절한 행동, 우리의 꿈 덕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오직 나만이 나를 불행에 빠뜨린다. 하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오직 나만이 행복의 문을 열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성립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을 어떻게 초래했나 추적해 보는 거예요. 집요하게 추적해 보면 모든 것이 내 책임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좋은 일도 다 내가 꿈꿨기 때문에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또 추적해보면 이 모든 게 내가 꿈꿔왔던 것들이 실현된 거구나. 내 꿈은 진작에 이루어졌구나.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이미 실현되어 있었구나. 내 꿈은 진작에 이루어졌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꿈꿨던 모든 것들이 이미 여러분의 삶에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행복한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의 행복한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던 삶이 이미 살고 있는 그 생활 속에 다 있다는 거.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너무나 부러워하고 단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하는 그런 삶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남 탓하는 게 가장 편하죠. 습관처럼 남 탓을 한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저 일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아직 안 돼. 사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대하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은 되풀이 될 뿐입니다. 계속 같은 곳에 가서 쿵 부딪히고 다시 오고 쿵 부딪히고 다시 오고 자기한테서 원인을 찾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든 것은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기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그전보다 훨씬 쉬워집니다. 문제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느 방향으로 행동하고 싶은지를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라는 말은 상처받고 멍들고 지저분하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지금의 나의 현 주소.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 방향을 결정하자. 앞으로 어떻게 살래? 바로 이 선택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생각을 조정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길들인다고 저는 표현하는데, 인간은 엄청난 적응의 동물이죠. 심지어는 아우슈비츠에 잡혀간 그 포로들도 정말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최악의 죽음의
환경에서도 금방 적응을 했다고 합니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마음의 동요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내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면 하는데 내 마음이 난 저건 못해, 나 저런 거 안 해, 나 저거 하면 죽을 것 같아 라고 딱 한계를 정할 뿐이라는 거예요. 막상 닥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닥칠 때는 그것들을 면밀하게 관찰하세요.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동양사상 이론들이나 이렇게 명상 쪽 공부를 해봐도 알아차린 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나 자신을 알아차리는 거,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 비탈리 기베르트는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스스로 창조한 운명만을 믿습니다. 스스로 창조한 운명을 믿는다. 미래는 어떤 틀에도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장의 새하얀 종이입니다. 그곳에 원하는 삶을 창조하고 원하는 존재가 되고 무수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그려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꾸고 자유로워지세요. 꿈꾸고 자유로워지세요. 당신의 삶이 깨끗한 백지라고 상상하라. 그 위에 당신이 바보라고 쓴다면 그것은 절대 행복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깨끗한 백지에 행복, 사랑, 기쁨, 무지개, 미소, 풍요라고 쓰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라. 불행히도 많은 이들이 자신의 백지 위에 바보, 불행 이런 걸 적고 있는데 스스로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저 자신의 문제에 빠져 있고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늘 뭔가 불만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항상 여러분의 삶에는 뭔가 불만투성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들, 그 감정들 때문에 그런 삶이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그런 일들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요. 네? 계속 그렇게 불평, 불만, 난 문제투성이야, 난 너무 두려워, 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무서운 일, 문제 덩어리들, 부정적인 사건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렇게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일들이 정말로 바뀐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 시각과 관점에서 그 모든 것들이 그 이전과는 다르게 인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보이는 반응과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 변해갑니다. 여러분은 왜 팔레트에 있는 색깔을 자유롭게 쓰지 않습니까? 왜 자신의 인생에 무지개 색깔을 칠하지 않습니까? 왜 자신이 양손바닥에 물감을 가득 묻힌 어린 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까? 깨끗한 백지 위에 선명한 손자국을 남기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당장이라도 손에 물감을 묻히고 역사책을 꺼내서 역사 속에 당신의 자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농담이라고 하고요. 그러나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실제로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당신은 바라기만 하면 됩니다. 바라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삶에 색칠을 더 예쁘게 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자 하는 그런 태도가 있으면 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예쁜 색칠을 해가면서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어 보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실제로 여러분을 그러한 곳으로 데려가 줍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창조적이고 얼마나 신의 그것과 닮아 있는 줄 아세요? 마음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정말로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났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의 삶에는 진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네, 바로 당신의 마음대로 된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 증거입니다. 마음대로 된다고 믿든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믿든 여러분의 마음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반증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믿든 안 믿든 삶은 내 마음에 따라서 정말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 우리는 자신의 두려움과 소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실례를 듭니다. 자신의 이야기예요. 사랑했던 여자와 이별했던 이야기. 그 여자하고 그렇게 안 좋게 끝난 이유가 사실은 이 저자의 내면에는 어릴 적부터 어떤 공포가 있었대요. 어떤 공포일까요? 여자의 배신. 여자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늘 두려웠다고 합니다. 바로 그 불안한 감정이 내 삶을 끌고 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때까지는 그렇게 허수아비처럼 이리저리 휩쓸려 다녀요. 그래서 항상 사랑을 하면 여자는 날 버릴 거야, 여자는 날 떠날 거야, 날 배신할 거야, 이런 어릴 적부터 도사리고 있던 어떤 프로그램, 그 에고가 그 여자를 만났을 때 막 가동이 되더래요. 그래, 그녀 역시 그렇고 그런 여자였어. 그 여자가 원래 그런 여자야. 이런 식으로. 하지만 신께 감사하게도 그 전부터 나는 나 자신을 잘 단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를 탓하기보다는 내가 어릴 적부터 이런 두려움을 키워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가 나를 배신했구나, 내 생각이 물질화된 거구나 라는 쓰디쓴 진실을 삼켰습니다. 자, 이게 비단 사랑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 그런 안 좋은 상황들에 이 비탈리 기베르트가 삼켰던 이 쓰디쓴 진실의 약, 이 약을 여러분의 삶에 대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여러분이 만든 일이고, 여러분이 키워온 일이고, 여러분이 물질화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책임지는 마음이 없으면 반성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내 책임이 아닌데 어떻게 반성을 하겠어요? 어떻게 참회를 하겠어요? 한다 해도 그건 가짜의 무의미한 얘기들이죠. 정말로 내가 한 일이어야 정말로 반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궤도를 달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바깥 자원의 탓이면 나는 내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럴 힘이 없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바꿔줘야지 내 삶이 바뀐다, 이런 결과로밖에 기결이 되지 않잖아요. 왜 내 탓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 이 내용을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귀가 트일 겁니다. 이걸 진정으로 이해해야 변화가 옵니다. 변화는 진정한 이해, 진짜 이해했을 때 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도 책을 설핏설핏 읽었을 때랑 한 장 한 장 정말 꿀맛같이 읽었을 때랑 완전히 다른 보물, 다이아몬드 원석들을 캐낼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고통의 늪에서 나오고 싶다면 그 고통의 늪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고통 자체를 만들어냈어요. 엄청난 창조력이죠. 문제를 만든 사람이 문제를 풀 열쇠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없어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안에 문제도 답도 다 있다는 걸 인정하고 허락하셔야 변화가 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이고 이것이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내가 위대한 창조자임을 인정하는 생각의 힘입니다. 내가 내 불행의 원인이라면 그 또한 행복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내 생각을 잘 의식적으로 통제하냐, 운전하냐, 그것만이 결과를 좌우하는 거예요. 과거와 똑같은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제부터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가세요. 아름다운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됐는가, 내가 얼마나 특별한 빛깔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점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내 선함, 내 특별함,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많이 담을수록 내가 그런 것들과 동일화돼 갑니다. 내가 아름다워지고 내가 훌륭해집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내 얼굴, 내 삶, 이 모든 것은 내 생각을 그대로 투영합니다. 흉측한 생각 많이 한 사람들은 얼굴, 눈빛에서 다 티납니다. 그 영혼이 그대로 투영되어 나오는 그 눈빛과 태도. 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거를 제대로 인정했을 때 내 삶은, 내 미래는 궤도를 달리하면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네, 새벽에 아주 그냥 열변을 토하면서 찍었는 것 같은데 우리 사랑하는 보물님들 앞으로 잘 창조해 나가시라고 제가 열심히 기원하겠습니다. 날씨 너무 추우니까 꽁꽁꽁꽁 싸매고 다니시고요. 바빠도 책도 읽고 내면 들여다보고 나와의 대화도 해보고 나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영적 존재들에게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고민거리를 나누거나 도움도 요청해보고 그러면서 내 마음의 보물들 가득가득 기쁘게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